오픈 AI사의 챗GPT 잘 알고 계시고요. 같은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영상 생성 AI를 선보였었죠. 실로 놀라운 결과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예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영상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소라 사이트에서 새로운 영상들이 오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영상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잠시 함께 보시죠. 봐도 신기한 영상들입니다. 자, 소라 사이트 들어왔고요. 구글에서 소라 AI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예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사이트 보도록 해보죠.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래요. 소라는 텍스트를 지침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장면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 기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프롬프트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홈페이지의 모든 영상은 소라에서 어떤 수정 없이 직접 제작된 그 자체랍니다. 이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의 실사에 가깝죠. 자, 여기 프롬프트라는 것이 있어요. 프롬프트에 보시면 스타일리시한 여성이 따뜻하고 빛나는 내용과 애니메이션 도시 어쩌고 저쩌고 도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배경은 도쿄고요. 빨간색 긴 드레스 입고 있고요. 검은색 부츠를 신고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지갑을 들고 있습니다. 핸드백 같은 거 들고 있고요. 그녀는 선글라스, 빨간색 립스틱 바르고 있고요. 그녀는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거리는 축축하고 반사되어 다채로운 조명의 거울 효과로 만들어냅니다. 많은 보행자들이 걸어 다닙니다. 실제로 많은 보행자들이 뒤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이 텍스트를 넣었더니 영상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매머드네요. 털복숭이 매머드가 눈 덮인 초원을 밟고 다가옵니다. 다가오네요. 엄청나죠? 자, 다음은 이 사람이 가상에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존하지 않는 사람. 빨간색 모직 니트 오토바이 헬멧을 썼네요, 진짜로. 모직 니트 헬멧이라는 게 없잖아요. 천으로 만든 헬멧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쓰고 있고 30세 우주인의 모습을 담은 영화 예고편. 소금사막 영화 스타일 실제로 그런 느낌이네요. 엄청나죠? 절벽에서 부서지는 파도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누가 봐도 굉장히 경치가 너무 좋죠. 드론으로 찍은 것만 같은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녹는 빨간 양초를 앞에 둔 괴물, 아래는 괴물에 대한 텍스트. 요 정도 적어줬더니 이 정도로 기똥차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죠. 다음은요. 이번엔 정말 짧은 프롬프트죠. 화려한 물고기와 바다 생물이 가득한 산호초의 화려하게 렌더링된 종이공예 세계이다. 종이공예네요. 이렇게 개똥같이 얘기를 해줘도 기똥차게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종이공예 맞네요. 너무 대단하죠. 텍스트 한 줄로 이것이 해결되었다. 자, 이거는 비둘기라네요. 빅토리아 왕관을 쓴 비둘기의 클로즈업. 이런 비둘기가 있을까요? 공작처럼 이렇게 멋있는 비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봐서는 실제로 존재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두 척의 해적선이 커피 한 잔 안에서 항해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클로즈업한 비디오입니다. 진짜로 커피잔 안에서 두 척의 해적선이 맹렬하게 전투를 벌이는 듯한 모습이죠. 커피잔 안에서 말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프롬프트 한 줄만 있으면 된다. 20대 청년이 하늘의 구름 위에서 책을 읽고 있다. 20대 청년인가요? 20대 청년이고 책을 구름 위에서 읽고 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결코 가상의 인물 같지 않죠? 진짜 사람 같죠? 대단하군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골드러시 당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아시죠?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영상 같아요. 그 시절의 흑백 영상을 컬러로 복원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어떤 세트장을 만들겠죠. 세트장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될까요? 수십억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필요 없이 프롬프트 한 줄도 아니죠. 이거는 뭐 3분의 1줄입니다. 3분의 1줄 쳤더니 이런 영상이 튀어나오더라. 다음 난쟁이가 구체에 있고 이 난쟁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요거는 뭔가 실사와 애니가 합쳐진 듯한 모습. 자, 다음. 자, 눈알의 움직임이 너무나 현실적이죠. 24세 여성의 극단적인 클로즈업 굉장합니다. 지금 눈빛 연기가 굉장해요. 배우 같죠? 지금 여기 동공에 보시면 여러분들 비침이 있습니다. 눈이 돌아갈 때마다 어딘가 지금 장면을 보고 있고요. 이 여성의 동공에 그 장면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부분 말이죠. 어떤 경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 자, 그리고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춤추는 캥거루가 튀어나왔다. 네, 너무 귀엽네요. 배를 좀 긁어주고 싶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2056년 나이지리아 라고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라고스를 촬영을 했대요.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소름 끼치네요.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상상의 이야기인데, 작은 붉은 팬다, 레서 팬다 같은 건가요? 대나무 숲이 자라고 있는데 그 대나무 숲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 뭐죠? 비커도 아니고 이름 다 까먹었네요.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패트리 접시 위에서 대나무가 자란다 라고 했더니 진짜 이런 모습이고 곁에 빨간 팬더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사람 보고 이렇게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게 뭔 개소리야 라는 반응이 돌아오겠죠. 하지만 AI는 그대로 한다. 주어진 프롬프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빈티지 텔레비전 주의를 이렇게 앞에 얘기한 내용들이 돌아가면서 나온다라는 것인데, 너무 대단하죠. 이것도 이렇게 작은 화면 하나하나의 영상들이 다 따로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두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친구들, 귀엽네요. 날개짓 하면서. 거의 이거는 뭐 디즈니급 아닌가요? 이 정도면. 광원 효과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작은 부분들, 그리고 뒤에 흐릿해지는 부분들에서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표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SUV가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교회를 여행하는 기차 창문에 비친 반사,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들이 비춰지고요. 어두워질 때도 사람들이 정확하죠. 이 부분이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밝은 데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어두운 곳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모습이 보인다. 이게 어떻게 실사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 밖의 풍경들 역시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에도 드론 촬영입니다.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진짜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AI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공간의 바람, 그리고 냄새, 그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없었을 거잖아요. 다음은 문어와 개가 친구가 돼서 바닷속을 걷고 있고요. 종이 비행기 떼가 울창한 정글을 날아다닌다. 너무 멋있죠? 특수 효과에 능통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다음은 고양이가 주인을 깨웁니다. 잠든 주인을 깨운 고양이가 아침 식사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고양이한테 뭘 해라 라고 프롬프트에 얘기를 한다면 이 고양이는 그대로 움직이겠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이번엔 야생동물이고요. 다음은 중국 설날이랍니다. 중국의 느낌이 그대로 나죠. 네, 미술관. 자,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도쿄. 그런데 벚꽃과 눈이 공존하는 모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꽃이 피는 모습. 로봇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외로워 보이는데요. 다음, 영화 같은 35mm 필름. 이 사람이 가짜라니 믿을 수가 없죠. 자, 달빛의 늑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다음 뉴욕이에요. 물로 차 있고 바다 생물들이 여기서 활개를 한다. 자, 이 영상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눈 속에서 놀고 있는 리트리버, 그들의 머리가 눈이 덮인 채 튀어나온다.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어줍니다. 귀엽다. 여기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네요. 이 영상이 이런 텍스트만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시면 현재 모델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복잡한 장면에 물리학을 시뮬레이션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원인과 결과의 특정 사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얘가 오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에는 달리는 사람, 그리고 35mm 영화 같은 필름인데요. 좀 물리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뭐죠? 거꾸로 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고요. 다음은 새끼 회색 늑대 5마리가 잔디 위로 자갈길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난 약점은 특히 많은 개체가 포함된 장면에는 동물이나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못하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나타나는 게 뭐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물리 법칙에 약간 오류가 발생된 것 같죠. 부딪히면 옆으로 밀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대에 공이 들어가면 폭발을 한다. 네, 폭발을 하는데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골대를 뚫어버리고요. 자, 고고 학자들은 사막의 일반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발굴하고 먼지를 제거합니다. 일반 플라스틱 의자를 발견을 했대요. 땅속에서 말이죠. 발견했는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있고 옆에 뭐 이상한 거 들었는데 갑자기 의자로 바뀌고요. 에러가 있다. 날아다니고
마술인가요? 유리결란가요? 이건 역시 그 개체 간의 상호작용의 오류이다. 다음 할머니가 너무 활짝 웃는데요. 조금 무서운데 후 불었는데 뭐야 촛불 안 꺼지죠. 이 할머니 폐활량이 약한 게 아니라 이것도 상호 간의 오류, 개체 간의 오류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 뭐 많이 있어요. 여기 달마시안도 있고요. 귀여운데요. 수달 있고요. 카멜레온 있고요. 강아지가 액션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고양이, 고양이 귀엽네요. 산토리니. 자, 공사 현장, 번개로 공격을 하는 클라우드맨,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기차 너무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라가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고 있고 엄청난 지금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소라 홈페이지의 모든 영상은 소라에서 어떠한 수정 없이 직접 제작되었습니다. 단지 프롬프트만으로 제작된 영상들이었습니다. 자, 너무 대단하고 엄청난 결과물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 사용할 시간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미치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이고, 그리고 이제는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모델들이 출현하고 AI들 간의 경쟁까지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AI가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직접 촬영을 한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CG로 구현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정말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사실 촬영이 불가능한 부분들도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동물을 주제로 원하는 모습대로 촬영을 하려면 그 동물을 훈련시켜야 하고 또 그게 쉽게 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특정한 구도, 특정한 효과, 굉장한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업계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실제로 영상업계에서 촬영 스태프, 또 편집 스태프 등 많은 관련 직종이 파괴될 것 같고 많이 감축이 될 것이 뻔하게 보이는 듯 합니다. 또 그것에 따른 많은 비용과 인력의 감축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라를 보면서 누군가는 분명 어딘가에서 절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소라인가요? 누군가는 절망의 쓴맛을 보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아주 큰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송국 등에 소속되어져 있는 관련 직업이라면 분명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유튜버와 같이 자기만의 채널을 운영하거나 어떤 작품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큰 기회의 순간으로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제약이 많았죠.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장비, 개인으로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영상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 영상들이 혼자서 가능해질 시기가 머지않았다라는 것이죠. 개인과 방송국 간의 영상 퀄리티가 거의 비등해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권력처럼 쥐고 있었던 거대 기업들 또는 제작사들의 독점이 이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영상의 퀄리티보다 영상에 대한 기획과 내용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리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영상의 퀄리티가 한층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영상 소비자로서는 엄청나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이 소라로 비용의 효율을 높이고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컨텐츠들이 탄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노력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자, 이렇듯 소라를 보면서 모든 업계가 비슷한 구도로 가겠는데요. 특히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챗 GPT가 지금 코딩을 매우 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게 되겠죠. 그럼 이 챗 GPT가 나왔을 때 개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땠을까요? 챗 GPT가 나오고 나서 박수를 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지금은 코딩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소규모 개발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챗 GPT 그리고 AI를 통해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까지의 개발자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 정도 효과와 퀄리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은 코딩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코딩에 맞게끔 챗 GPT를 잘 다뤄야 한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생산성에서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비용도 줄어들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일하게 되죠. 오너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당연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빠르게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챗GPT를 생산적으로 쓸 줄 알아야 하고요. 이건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코딩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코딩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막 코딩을 시작해서 20년 한 저와의 거리를 극명하게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고 기회입니다. 코딩은 대체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은 대체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드를 이해한 상태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생길 것이죠. 챗GPT 등의 AI를 활용해서 말이죠. 분명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만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이해하고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드를 이해한 상태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코드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역동의 AI 시대입니다. 엄청난 발명품이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플랫폼들 다 바뀔 수 있어요. 플랫폼의 사용자로 남지 말고 플랫폼을 다루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이 되자. AI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재창조한다고 하여도 프로그래밍의 메커니즘은 결코 변할 수 없죠. 코딩을 시작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코딩이 하고 싶으셨다면 또는 이전에 코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셨더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올해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코딩을 시작하세요.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전에 말이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